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폭이 처음보다는 조금 깊어집니다. 2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조금 조정을 줍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더 약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후장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보다도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시간에서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그런데 네, 국내 반도체주나 시장은 좀 약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반도체주 오늘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꽤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밀리지 않았던 것은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게 이미 선제적으로 일부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관세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시간대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S&P 글로벌 그리고 CB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다 매크로 지표가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음 거래일에 반도체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트리거는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은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ISM 제조업이 또 나오는데 고용도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면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 연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작지만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자체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로 접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부 좀 선반영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선반영과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셨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나 경기 침체나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건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급락했다면 그 영향 우리 시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허반석 의원님은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들, 또 반도체 내에서의 소 섹터별로의 대응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전히 반도체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같은 생각이고요.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서 2%까지 상승했다가 우리 시장 개장 이후에 1% 중반까지 하락하는 시간의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효과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이벤트,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지표 일정 때문에 아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럼 2월 거래가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포지션들이 하나하나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젠슨 황 CEO가 이야기했듯이 추론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샷으로 추론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추론 AI는 이보다 더 칩에 대한 수요가 100배 정도 연산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확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유지를 하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세 자릿수 반등했던 종목들은 올해 초 연간 상승률에 있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지난해에 이른바 죽을 썼던 종목들은 연간 상승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증시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밸류 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이 여전히 1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을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단가 낮추기 전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어디냐? AI, 보안, HBM, 유리기판 이쪽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AI를 활용한 세부 분야가 어디가 발전될 것이냐. 대표적으로 의료 AI, 그리고 또한 AI를 활용한 보안, 그리고 AI를 활용한 우주, 항공,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까지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 먹거리로 삼아본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AI를 구동하기 위한 소부장, 반도체, 칩, 여기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국내 반도체 한 걸음 더 나가서 AI에 대한 섹터별 시각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가 그러니까요. 꽤 이전에 단순 반등의 차원을 넘어서 강하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하는데 오늘은 또 좀 쉬면서 일락달락 일희일비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쭉쭉 뻗지 못하는 거는 뭐 공매도, 트럼프 관세, 조금 오른 거에 대한 부담, 뭐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단기 차익이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 하락을 주도했었던 유럽의 판매 부분인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급감을 했지만 이제 유럽 전체의 판매량은 37%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럽 지역에서 다시 보조금이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특히나 독일 중심으로 보조금 재개 흐름이 나오면 전체적인 물량 Q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이거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를 또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터배터리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 코엑스에서 이제 내달 5일부터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또 정보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삼성이나 현대, 기아 뭐 이런 쪽들이 로봇에 대한 ESS 스토리도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사실상 터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차 전지가 위치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최근에 뭐 에코프로 머티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이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익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별로 조금씩은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달 월초에는 이제 인터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배터리 3사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중순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현대차의 전고체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인터배터리 이슈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좀 전고체 쪽으로 치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트럼프 정책이나 공매도나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의 어떤 조정은 2차 전지의 선별적인 매수 기회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 싶으나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앞서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늘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할 때는 차라리 미래 먹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 미래 먹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동 화성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2차 전지에서의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동일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를 했는데 이 의무화를 폐기하자는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차익 매물 출회성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원인 클린에어 액트의 예외를 인정받아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환경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를 폐기하려는 노력이 지난 1기 행정부 때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 늘 캘리포니아가 이기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으름장들이 자국 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 친환경 관련된 부분, 바이든 정책을 뒤집는 자국 내의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자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으름장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관심 있게 난 이거 사고 싶었는데 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3사는 양봉을 그리고 있는 플러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마다 차라리 배터리를 보자면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었고요. 두 분이 전고체 쪽 얘기를 오늘 좀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할까요? 다음 오후장 터닝 포인트는요, 조선방산전력. 네. 항상 사실은 대장주인데요. 이미 사실 조선이 좀 한 차례 차익이 좀 나왔었고, 전력도 그렇고, 꿋꿋하던 이제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정. 한국항공우주는 또 9% 급등이에요. 그동안 좀 항공주 못 올랐던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들 조선방산전력에 대한 전략들 허반석 의원님 알려주세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LIG 넥스원은 뭐 사상 최고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고치를 갈 때 한국항공우주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방송 1월 15일 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부터 담아갈 차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거는 3월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의 차익 매물 출회, 3월달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한 종목들 미리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 출회를 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는 기업의 재차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재반등 가능성들을 엿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했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 하락의 진정이 나타난 뒤부터는 새롭게 내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저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캐치프레이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리스크 축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 3월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3월 트럼프의 관세 실질적인 부과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 섹터별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차라리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급의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은 방산, 조선, 재건, 전력, 화장품, 이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맞추는 게 아니고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치인물 테마주, 우주항공, 위성까지도 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왜 조정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인데요. 선물 수급도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바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요. 되돌림 자리에서는 다시 고점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선물이 저점 구간에까지 왔을 때는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이 3조 원, 4조 원까지 육박했을 때는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헤그세그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방한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함 건조와 관련한 우리나라 조선소까지도 한번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매도할 때보다는 하락이 진정될 때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들 뭐 방산, 조선, 전력이야말로 많이 사실 오른 섹터이니까요. 공매도에 대한 부담들을 시장이 좀 느끼고 있군요. 그 가운데서 또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 이슈는 뭘까요? 네, 바이오군요. 네. 금리 인하 훈풍, 바이오주. 사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근데 바이오는 뭐 지금은 하창원 본부장님 뭐 사실은 꼭 금리하고만 연동돼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있어서요. 바이오 맞습니다. 흐름 체크 전략이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채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바이오로 엮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 자체는 최근 2거래일 동안 인터넷 게임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꽤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시한간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채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이 조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유한양행이 이제 일본에서의 그 승인 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정이 있는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등재됐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장중 급등을 했죠. 이런 것처럼 사실상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에서 일정을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빠르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좀 덩치가 큰 종목군들 중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2월 말 3월 초에는 사실 이거 3월 달 말까지 해서는 작은 바이오주는 사실 그 손을 잘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을 하시더라도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살펴볼게요.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은 무엇일까? 일단 하창한 본부장은 2월 20일 날 DOU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알령 기대감 이런 것들로 뭐 엔터나 콘텐츠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태광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LNG 프로젝트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종목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태광도 있고 성광밴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다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좀 단기적으로 차트가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4년 3분기 기준으로는 한 27%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지니까 미국 쪽에서 주도하는 부분에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주조 환원율 자체도 30%로 설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500원 보고 있고요. 손절은 2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재 이런 조선도 사실은 대형 조선주는 조금 눌려 있는데 기자재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있습니다. 태광을 27,5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하셨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월 2일이면 개장한 날이잖아요. 1월부터 해서 와, 이게 실화입니까? 올해 99%가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방산주 얘기하셨지만 지금 관점은 요거 잠깐 AS 좀 하시고 오늘 관심주 가시죠. 네,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는 수익도 좀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봐야 될 부분들 제가 앞서서 다시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이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면 우리가 보유를 하면 안 되겠고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다른 방산주 날아갈 때 거기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동, 수급의 이동, 같은 섹터 안에서 덜 올랐지만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세 저점, 차트상 저유형 구간을 다시 강조드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차곡차곡 하신 다음에 조선주 이쪽으로 비중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락이 좀 멎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서 담아보시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리뷰했고요. 오늘 관심주요? 오늘은 더존비즈온입니다. 네카오 이야기를 하면서 더존비즈온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울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눌림목과 추세선의 지지라인들이 나왔을 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이제는 원 AI 등 여러 가지 AI로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고 고마진 제품군의 침투율 가속화, 해외 진출에 따른 수익성 증가 그런 모습들이 펀더멘털 관점에서 다시 눌림목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9만 원 위에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1,000원, 손절가는 6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비즈온 관심주였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